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체는 첫 번째로 내부에 자유전하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유전하가 내부에 존재해가지고 외부에 전기장 걸어주면은 이 자유전하들이 움직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내부의 이 전기장은 0이 된다. 자, 정적인 평형 상태에서 요거는 정전기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도체에 이제 전기장을 외부에서 가해주면은 내부의 자유전하들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정전기적 평형 상태라 그럽니다. 자, 그때 이제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내부의 부피 밀도죠. 부피 밀도. 요 전하의 이제 밀도입니다. 저 부피 전하 밀도. 도체 내부 얘기죠. 도체 밖은 물론 뭐 해당이 안 되고요. 자, 그러고 네 번째가 이제 이 전기장이 이제 내부에서는 0이지만은 표면 바로 밖, 표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면 바로 밖에서는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값은 항상 방향은 수직 방향이다. 이 수직 방향이에요. 이 수직 방향의 단위 벡터를 써준 거죠. 노멀에 n자를 쓴 겁니다. 방향이고 앞에 개수를 e라 그러면은 요 e 값은 바로 그 표면 바로 밖 해당되는 그 표면에서의 밀도, 요건 부피 면적 밀도죠. 그거를 엡실론 제로하고 나눈 거하고 똑같아. 여기에 이제 도체의 성질입니다. 자, 요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 부분 설명을 지난번에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오늘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정전기적 평형 상태 얘기입니다. 요다 정전기적 평형 상태 얘기입니다. 2, 3, 4. 이런 그냥 뭐 도체에 어떻게 보면 정의에 해당되죠. 자유전하가 없는 물질은 우리가 부도체라 그러죠. 부도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전련체라 그러기도 하고요. 나중에 유전체란 말도 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상황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표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도체가 여기 있습니다. 도체예요. 자, 여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든지 하면은 이제 안에서 여기 자유전하들이 반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해가지고 한쪽에는 플러스로 또 일부는 마이너스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됩니다. 요 로가 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피 밀도가 0이라는 얘기는 내부에서는 총 전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표면 전하 밀도가 요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죠.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0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뭐 0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라고 쓰면 안 되고요. 요 표면 전하 밀도가 발생한다. 0이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지만 이 내부는 0이지만 요 표면 바로 밖에서는 표면에는 이제 내부가 끝나는 데가 표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시그마 표면 전하 밀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서는 정이 안 된다 그랬죠. 오히려 점프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표면 바로 밖이란 말이 정확합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면 전기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바로 밖이죠. 바로 밖. 요 표면 바로 밖. 여기 표면 바로 밖에 전기장 요 값은,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노멀 성분 외에 평행한 성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E의 N이라 그러고 E의 패러렐이라 그럴까요? 근데 평행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요 표면에 있는 전하가 또 움직입니다.
여기 만약에 평형 상태가 도달하기 전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에 평형 성분이 있으면은 표면 따라 평양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자유전하가 도체를 뚫고 나가는 거는 힘들다 그랬죠. 아주 힘듭니다. 그건 아주 큰 이제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가능하고요. 통상 보면은 도체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 표면도 도체니까 표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평형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움직임도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표면에서 그 평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기장 성분도 0이란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0이란 얘기예요. 언제? 평형 상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건 없다는 거는 평형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뭐 말하자면 설명이죠. 그래서 노멀 성분밖에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멀 성분이니까 이게 안으로 이제 안에 있던 전하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면은 이제 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못 하니까 전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속이 표면이 못 나가도록 막는 힘이 이제 그거를 상쇄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장이 노멀 성분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갖다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표면이 이렇게 그 표면에 이제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표면 부분을 막 이렇게 요 표면에 이제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네모로 그립시다.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영역이니까 거의 평면을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그마가 있단 말이죠. 시그마가 0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다가 자, 요 안쪽은 요건 내부고요. 요건 외부입니다. 내부 외부로 이제 봤을 때 요 내부 외부를 다 포함하는 요런 자그마한 원통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요렇게. 자, 원통 있죠. 요 원통의 표면을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측면이 있죠. 요 표면을 우리가 S면이라 그러겠습니다. 이 닫힌 면이죠. 자, 요 표면을. 그래가지고 요 닫힌 면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 아주 짧습니다. 요 거리는 아주 짧다고 봅시다. 아주 짧은. 아래 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다는 얘기는 거의 뭐 표면에 바짝 붙어 있는데, 이제 표면 자체는 아니죠. 그 표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거리는 엄청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표면에 대한 S면이죠. 대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합니다. E.dA 이꼬르 뭡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QS. 여기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이 가우스 법칙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우스의 법칙. 자, 요 표면 안에 이제 QS에 해당되는 거는 요 우변에 해당되는 QS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 이제 요 원통에 요 이제 높이는 아주 짧고요. 요 단면적이 있죠. 요 넓이를 A라 그럽시다. 넓이를. 자, 그러면 QS는 뭔지 나오죠. QS는 뭡니까? 요 S 요 닫힌 면 내부의 총전하죠. 내부 총전하는 바로 여기 모여 있다고 봐야죠. 여기에 빗던 부분. 요 부분이 모인 거는 면적은 A고 전하 밀도는 시그마니까 답은 시그마 A겠죠. 여기 이제 우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걸 엡실론 제로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우변이에요. 자, 그에 반해가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좌변은 보면 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측면이 있는데 측면도 튀어나온 바깥 부분이 있고 앞 부분이 있죠. 근데 좌변 중에 이제 이 적분의 이 S면에 여러 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니까 내부에 들어간 표면에 대한 요 적분 값은 다 0이죠. 이 내부가 0이니까. 자, 그다음 외부도 윗면이 있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측면에 면적 벡터는 이 바로 이 수직 성분이 없죠. 요즘 빨갛게 네모로 요 면적, 여기 이제 요 면적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요 빨간 요거. 여기 이제 표면의 면적이죠. 아주 작은 면적.
확대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요 표면 있죠, 요것의 바깥으로 나온 요 표면의 측면 부분의 벡터는 이 바로 다 이제 표면에 누워 있는 그런 벡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평행 상태에서 전기장은 전부 표면의 수직 방향밖에 없죠. 그래서 좌변의 적분에 살아남는 거는 오로지 윗면 적분밖에 없습니다. 좌변의 적분은 오로지 윗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몽땅 0이에요. 내부는 전기장 자체가 0이라서 그렇고, 그다음 외부의 측면은 전기장과 면적이 서로 수직이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여기서 E의 방향하고 D의 방향이 동일하죠. 이 방향이 동일합니다. 방향이 평행하죠, 말하자면. E도 노멀 성분밖에 없다 그랬고, 그 다음 DA는 당연히 바깥쪽을 향하는 벡터죠. D의 방향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D의 방향, 요 D라는 건 S면 중에서 윗부분이죠. 윗부분에 이제 안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을 향하는 거니까 위를 향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E 곱하기 A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좌변이에요. 따라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EA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A다. 여기 이제 좌변이고 여기 우변이죠. 좌변 우변 같단 말이죠. 근데 A에 상쇄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E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이제 까만색을 할까요? 따라서 E의 바로 바깥면, 바로 바깥, 바로 바깥 면 바로 바깥 요래하는 게 정확하죠. 대수의 값은 곱하기 노멀 방향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양수인 데서는 노멀 방향하고 동일하고, 시그마가 음수인 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도체가 있는데 외부에서 전기장 걸어가지고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고 플러스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기장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0인 부분은 전기장이 0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갤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질. 그래서 네 가지 성질 중에서 네 번째,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표면에서는 노멀 성분밖에 없다는 평형 상태니까, 만약에 노멀 외에 이 수평 방향으로, 평면 방향으로 성분이 있으면은 아직 평형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그쪽으로 전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상쇄대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노멀 성분만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는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이 값이 이런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주 앞으로 문제 푸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자, 이런 둥근 구형 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속이 빈 도체죠. 요 안 반경은 A고 바깥 반경은 B라 그럽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빈 상태예요. 여기 이제 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이제 구입니다. 구. 동심부의 내부는 비어 있고 반경 A와 B 사이에는 도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형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별명이 없으면 도체의 총 전하는 0이죠. 도체의 총 전하는 0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전하는 0이다. 자, 근데 뭘 하느냐면 요 가운데다가 말이죠. 가운데
라지 Q라는 점전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점전화 딱 센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좌표축을 요거를 X축으로 잡고 이쪽에 수직 방향으로 Y축이 있고 또 이 위로 이렇게 Z축도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이 XYZ축이 이제 3차원 공간에 원점에다가 점전화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속이 빈 구조, 그러니까 속 반경은 A, 바깥 반경은 B인 도체를 이제 이렇게 놓은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어떻게 놓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랬을 때 요 라지 Q가 안에 있으므로 얘가 전기장의 여부로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도체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 가지고 요 도체 안에 있는 자유전하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정적인 평형, 정전기적 평형 상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부분에 부분이 이제 P점 어디에 놓느냐, P점이 저 바깥에 있을 때 또는 저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쭉 보는 거죠. 그때 이 전기장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각 점에서의 전기장, 전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걸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이제 고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요 P점을 뭐 어디 하나 찍을까요? 뭐 X축상에 하나 찍읍시다. P점 찍고요. 요 거리를 우리가 막 편의상 R로 써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뭐 X라 씁시다. X. 자, 지금 이제 이게 구형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X축이 안 나도 상관없죠. 근데 뭐 편하게 X축에다가 P점을 설정했다 칩시다. 자, 첫 번째로 X가 B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구형인 대칭성은 그대로 살아남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회전 대칭성이라는 거죠. 어느 축으로 돌리더라도 상황이 안 변하는 거죠. 그 구형 대칭성 때문에 요 P점을 지나는 구면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런 구면을 잡아가지고 요 구면을 갖다가 S면으로 불러가지고 그 S면에 대한 전기장의 이 가우스 법칙을 써줍니다. 닫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S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S면이 보시다시피 이 원점도 포함하고 그다음 도체 부분도 다 포함하잖아요. 총 전하가 얼마입니까? 이 QS가. QS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죠. QS는 도체에는 총 전하가 0이고요. 하지만은 원점에 있는 점전하 Q 때문에 총전하 Q죠. 그래서 우변은 요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인데, 그래서 따라서 우변은 라지 Q 오브 엡실론 제로입니다. QS 하면 이거는 이제 설명이고, 이제 QS가 뭐냐, 이제 라지 Q죠. 라지 Q는 주어진 거죠. 자, 이제 좌변을 보면은 요 대칭성 때문에, 그러고 대칭성하고 뭐 여러 가지 전에 됐습니다만, 이거는 바로 이 전기장 방향하고 요 S면의 바깥을 향하는 방향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냥 E 곱하기 바로 요 구 표면이죠. S 표면의 넓이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E 곱하기 4파이 X 제곱이죠. 이게 우변하고 좌변이에요. 따라서 E 곱하기 4파이 X 제곱이 엡실론 제로분의 Q다. 그래서 E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뭐 1 써주고 Q 오버 X 제곱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P점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Q 오버 X 제곱에 X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전화 때문에 생기는 건 똑같아요. 꼭 X축 상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반지름 R이 그 Q에서 떨어진 R이 B보다 크면은 이런 형태죠. 그때는 이제 X 대신에 R 써주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A하고 B 사이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a하고 b 사이 딱 보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도체 내부죠. 도체 내부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도체 내부에서는 로도 0이지만 지금 전기장이죠. 이건 전기장은 0입니다. 이거는 0이다. 그래서 P점이 만약에 이 도체 내부, 그러니까 X 값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게 되는 경우에는 전기장 0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이 0 된다는 얘기는 이제 뭘 의미합니까? 바로 X 이꼬르 B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X 이꼬르 A에서도 마찬가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X가 A보다 작고, 뭐 0일 수도 있어요. 0은 이제 피해, 0은 피해야지, 죄송합니다. 0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Q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가우스 법칙을 쓰면 됩니다. 가우스 법칙을 써가지고, 이제는 X가 A보다 작으니까, 이제 S면이 아주 작은 구면이 되겠죠. 똑같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에 이제 x가 a보다 작을 경우에 p점,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지 q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q 오브 x 제곱에 x. 이때는 x가 a보다 작은 값이니까 내부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거를 x 값으로 잡고 요거를 이제 e의 앞에 요 개수만 요 e 값으로 잡자고요. 자, 0으로 접근하면은 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 사이에서 이 값은 0이었죠.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0이었습니다. 이렇게. A, B는 띄워놓읍시다. 그 다음, X가 B보다 크면은 뭐였습니까? X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뻥 하나 뚫어주고. 나옵니다. 네.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립시다. 요 그림은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다시 이쪽에 그립시다. 좀 크게 그립시다. 여기 A고 여기 B입니다. 자, 여기 A, B 사 요거는 이제 E 값이죠. 요거는 E 값이고 요거는 이제 X의 값이고요. 자, A, B 사이에서는 E 값이 0이라 그랬죠. 요렇게 주어지고요. 그다음 B보다 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자, 요 그래프는 E 이꼬르 4파이 엡실론 0분의 Q에다가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q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에 x제곱분의 1 곱한 거죠. 여기에 이제 값이 되고요.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요거 연결됐으면 전체가 이럴 텐데 이 부분은 밑으로 쭉 내려갔죠. 이것도 그래프식은 똑같죠. 이 이꼬르 q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 1 오브 x제곱이다. 그래서 보면은 A하고 B에서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0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B가 됐다가 그 다음 또 점프업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에서 점프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면은 A에서는 다운이 됐고 B에서는 업이 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A에서 여기 점프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네가티브, 여기서는 네가티브 시그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포지티브 시그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제 세 질문 끝을 내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자, A에서 이게 속표면이라고 합니까? 도체의 속표면, 도체의 속표면에서
전화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시그마 말하자면은 A 위치에서 반지름 A 위치에서 시그마 값이 뭐냐. 이게 이제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라지 Q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로는 물론 0이죠. 로는 뭐 성질상 0이고요. 요 부분 요거 반지름 A에 해당되는 시그마 반지름 A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의 시그마 값이 얼마냐. 요 표면도 있죠.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시그마 B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바로 이 도체 성질을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데 우선 A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면을 하나 잡습니다. 요런 면을. 요 면을 S면이라 그러겠습니다. 이 S면이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죠. 요 S면의 반지름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인테그럴 E.da에 지금 요 S면 있죠. 요 S면에 대해서 여기 S면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엡실론 제로분의 QS라는 게 가우스 법칙인데 이 좌변이 뭡니까? 좌변이 0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표면 지금 내가 점선으로 찍은 요 구형의 S면은 보다시피 도체 내부에 있죠. 도체 내부에서 정적이적 평형 상태에서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따라서 QS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QS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일단 Q를 대주고 이 S 내부에 있는 총전압 아닙니까? 그러고 더하기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도체 내부에서의 로는 0이니까 부피 밀도는 0이니까 그 부피 부분은 전하가 없고 다만 표면 안표면 있죠. 속표면 이 Q의 속표면에 깔린 전하를 대주면 됩니다. 이건 뭐냐? Q 곱하기 시그마 A를 작게 씁시다. A 부분의 시그마에다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4파이 A 제곱이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0이 돼야 된다. 이것도 should be 0이다. 따라서 시그마 A 곱하기 4파이 A 제곱이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Q 오버 4파이 A 제곱이죠. Q는 쿨롱이고 A 제곱은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하해가지고 이게 이제 표면 전하 밀도가 되는데 그래서 안쪽은 아까 이게 네거티브가 된다는 여기 이제 결부가 됐죠. 네거티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죠. 이제 총 전하가 0인데 나머지 그럼 이 마이너스가 몰렸으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생기는 총 전하가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요 이제 이 안쪽에 마이너스 Q가 골고루 퍼진다는 뜻이죠. 그럼 플러스 Q는 어디로 가겠어요? 바깥으로 가겠죠. 따라서 다섯 번째 이제 들어와서 다섯 번째 요 질문에 대해서 시그마 B는 플러스 Q가 4파이 B 제곱에 분포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요 그래프로 오면은 요 점의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X가 B일 때니까 Q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의 B 제곱이 되고요. 요 값은 Q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 A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뭡니까? 4파이 A 제곱분의 Q가 마이너스 시그마 A죠. 마이너스 시그마 A 곱하기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되고요. 요 부분은 시그마 B 오버 엡실론 제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거는 점프 다운 됐고 플러스 붙은 건 점프 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체 성질하고 그다음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앞으로 이제 도체 나올 때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곱하기 A 해주면 됩니다.